저희 초등부에서 예비중일 학습 전략, 예비중일 저희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저희 예비중일 6학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기가 중요한지, 그리고 저희 예비중일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 예비중일 KNS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생각보다 중1 올라갔을 때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이 많이 바쁘고요. 생각보다 정말 변화가 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배운 영어, 이 내신이라는 그 큰 변화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문법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여태까지 스피킹이라든지 약간 라이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문법 시험으로서 아이들이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 후반기 3개월, 6개월 동안 준비할 경우에 중등에 가서 흡수력을 상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 것과 3월에 가서 이제 시작을 해볼까 라고 하는 것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비중일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봤을 때 당연히 영어라면 기본적으로 단어가 중요하겠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확한 뜻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맥에서의 의미를 파악, 그리고 이거를 자기 아웃풋으로서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한 뜻만 아는 게 아니라 리딩에서의 문맥상의 의미, 그리고 스피킹에서 아웃풋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단어를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문법 용어예요. 용어를 최대한 익숙하게, 용어를 잘 몰라서 중등 가가지고 중등 선생님께서 하는 설명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익숙하게 최대한 많이 3개월 동안 많이 듣고 가는 거. 저희가 3개월 동안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시스템을 잘 소화만 주 2회를 해도, 예비중일 시스템을 소화만 해도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중등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고요. 내신 기출을 한번 송파, 대치, 서초 이 정도의 학교들에서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미리 접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좀 익숙하게 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딩 저희가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라서 토플을 이용해서 어휘나 배경 지식, 정확도, 추론 능력, 그리고 긴 문장 이런 것들을 좀 접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 태도, 학습 습관, 인내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 Q&A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등에서 일단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한 게 왜 그러냐면 중등 가면 아무래도 좀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등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스피킹과 라이팅을 준비를 총 정리를 하고 갈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등 가기 전에 균형 잡힌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등 가서 집중적으로 영역별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2월, 1월, 2월은 스피킹, 라이팅, 그래머, 리딩 이런 균형감 있게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 후반부, 중학교 1학년 지금 이 시기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어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해의 감보다는 정확도, 추론 능력, 단순히 스피킹,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잘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문해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문해력까지 뛰어나기 위해서는 문제풀이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독해도 많이 책도 많이 읽어봐야 되고 국어
국어를 좀, 국어 실력이 뛰어나다는 거는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스피킹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까지 훈련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휘라든지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추론 능력까지 준비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현재 예비 중일 레벨입니다. 집중반이 있고요. Inter, Advanced, Challenge, Expert, Test Prep 이렇게 있고요. 지금 다른 모든 반들은 저희가 소설, novel, 그 다음에 writing, 그리고 reading, grammar 이렇게 모든 영역들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으면 집중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은 빼고 reading과 grammar, writing을 집중적으로 하는 반이고요. 나머지 영역들은 소설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이 있고요. 지금 이 시기에서 지금 예비 중일 5학년과 6학년이 분리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비 중일과 5학년, 6학년이 분리가 돼서 2월에 보는 시험으로서 중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번에 보는 시험으로 저희가 예비 중일 반을 나누고 3개월 후에 그 시험으로 중학교로 가는 시험이 2월에 보고 3월에 중학교로 가는 시험을 중학교 레벨이 갈리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중등 가기 전에 중등의 레벨을 위해서 3개월 동안 무조건 이제 달리는 거죠. 저희가 내신은 없지만 이 3개월 동안의 단기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거든요. 방학 특강도 하고 정규반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단기 목표를 세워주면서 아이들에게 좀 성취감을 이룰 수 있게끔 그냥 마냥 단순히 열심히 공부해 뭐 학원 다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목표를 다음 학기에는 뭐 리딩이 너는 저번 학기에 이 부분이 좀 약했으니까 다음 학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이만큼 올려보자. 레벨을 좀 상승해보자.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예비 중일 3교시로 봤을 때 아이가 이제 일주일에 2번을 오잖아요. 그러면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좀 촘촘하게 들어갑니다. 한 5분 정도씩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갖기는 하지만 한 55분씩 그리고 촘촘하게 1시간씩 이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자마자 단어 시험을 보고요. 단어 시험을 보고 TOEFL 리딩 토플 교재를 가지고 리딩을 합니다. 한국인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좀 더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 지식이라든지 단어라든지 그리고 라이팅 수업은 영어로 진행을 하고요. 영어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IB 노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소설 책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확장 수업을 하는 거죠. 소설에 있는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 이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확장하고 아이들과 스피킹과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라이팅 이런 부분들을 소설을 통해서 수업을 한다고 영어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플은 이제 예비 중일이에요. 일주일에 리딩 책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두 번째 온 날에는 저희가 수능과 내신 기출을 풉니다. 수능과 내신 기출. 이게 리딩과 그래머가 접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문법, 그 중학 영문법 1500제를 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모든 영역들이 골고루 연계가 되어 있으면서 중등 갔을 때 모든 학생들이 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게끔 만약에 나는 한국식으로만 공부를 했다 하는 학생들도 라이팅도 써가면서 좀 수행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준비할 수 있고요. 소설도 좀 읽어가면서 아이들이 좀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고력을 좀 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무 원어식으로만 공부를 했다. 미국 교과서만 공부했다. 라고 하면은 막연히 중등으로 갔을 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더라면은 이제 좀 수능이나 내신이나 문법적인 부분,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브릿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3월 흡수도가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적응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다르겠죠? 저희가 단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리딩 교재에서 일단 단어를 뽑고요. 리딩 교재에서 한 20문제, 그 다음에 리딩 교재에서 20문제, 단어장에서 20문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문제 플러스 20문제, 그래서 총 40문제에서 32문제가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딩에서 뽑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리딩 책에서, 토플 책에서 뽑은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 수업에서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문맥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단어장. 아무래도 이제 토플 지문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토픽이 한정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단어장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같이 20개를 또 추가를 하는 거죠. Day 1, Day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Unit 1, Day 1 이런 식으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용어. 계속해서 용어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 정리. 저는 이제 문법이 단순히 문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을 왜 해야 되는가? 문법을 내가 스피킹을 좀 더 문장을 만들고 라이팅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리딩을 할 때도 독해력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정말 이 학생이 언어적으로 너무 뛰어난 학생이에요. 미국 교과서를 했고 외국에서 살다가 왔고 영어 유치원을 나왔고 뭐 정말 언어적으로 너무 뛰어난데 단순히 이제 이거를 좀 안 해봤어요.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안 해봐서 낯설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해봐서 점수가 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있는데 손해를 보는 거죠. 점수에서. 근데 너무 좀 아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수까지 한번 공부 몇 번만 좀 더 해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런 아쉬운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부분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학생들도 좀 언어적인 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 매칭을 시키거든요. 매칭을 좀 계속 시킬 수 있게끔 준비를 계속 시켜주면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일기 형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뭐 본론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서포트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논리적으로 좀 따라갈 수 있게끔 아직은 이제 초등학생이라서 좀 단순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같이 좀 설명을 해주고 2주마다 저희가 첨삭, 에세이 첨삭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3개월 동안 한 달에 2번이니까 좀 6번 정도는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겠죠. 그 다음에 리딩 같은 경우는 토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휘라든지 배경 지식, 그리고 정확도, 추론 능력, 그 다음에 길고 복잡한 문장을 좀 대비할 수 있어요. 수능 같은 경우는 좀 더 짧은 한 단락 정도라면 이 리딩 토플 같은 경우는 좀 단락이 한 뭐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긴 지문을 긴 호흡으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좀 초반에 읽다가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상당히 되고요. 좀 새로운 지문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설 수업은 저는 이제 이런 원어 수업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정말 추천을 하고 있고요. 소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자기의 그런 감정, 자유로운 감정,
사고력 이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그 자유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감정도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핸드북 저희가 작업을 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문장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리뷰 테스트를 봐요, 이것도. 그래서 정말 알고 있는지, 이 소설을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지 방법은 질문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지,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면 그냥 막연한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기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 이 책 읽어봤어요. 읽어본 거랑 다시 한번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경이라든지 작가의 의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인공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리서치를 하고 발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송파하고 대치, 서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법 문제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문법 문제만 모아놨기 때문에 이 문법 문제를 내신 기출문제를 실제로 한번 풀어보는 거, 이게 아이들에게는 정말 좀 응용력이라든지 적용력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내신 문제를 실제로 강남, 서초, 대치 이런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배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접할 수 있는 거, 응용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수능 독해를 통해서 저희가 구문을 정리할 수 있는 거, 이런 사형식을 끊어서 읽을 때 어떻게 끊어서 읽는지 이런 걸 이제 문법식으로만 하면 또 문법식으로만 정리가 되는데, 독해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면 아이들이 독해할 때 이런 식으로 쓰였지 라고 하면서 또 사고를 좀 더 다른 쪽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수능 리딩, 유형을 통해서 직독직해 구문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 그래서 리딩과 문법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목시켰다. 문법과 리딩은 틀린 부분은 저희가 오답노트를 정해서 오답노트를 틀린 부분을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리마인딩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정리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랑 토플 문제랑 사실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순서를 좀 추론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이들이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수능 문제를 좀 풀려봤을 때도 상당히 좀 잘 푸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언어 문제이기 때문에 추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사고력 이런 부분도 연계가 다 되어 있죠. 저희가 리딩 책은 B+,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How to Master Skills, Advance, 그리고 소설 파트,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레벨이 다르고요. 그리고 자기 레벨에 맞게끔 들어가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학년도 있고 저희가 4학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동생이 있다면 한번 시험을 같이 한번 봐보는 것도 좋습니다. 5학년 레벨이고요. 5학년, 6학년 이번에 분리를 합니다. 5학년도 이렇게 원어 파트, 한국인 파트 나눠져 있고요. 3, 4학년 주니어 학생들도 레벨이 이렇게 스콜라, 아너스, 엘리트, 이번 학기는 엘리트까지. 3, 4학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렇게 원어 파트, 한국인 파트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주니어 같은 경우는 좀 발표를 더 많이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스피킹, 포트폴리오 작업을 해서 라이팅을 해서 발표를 하고 라이팅 향상도를 좀 더 작업을 해서 아이들이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쌤을 정해가지고 12월과 1월, 2월에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대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최상위 학생,
저희가 테스트 프랩 정도 나와야 되고요. 그 최상위 이과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 2회와의 차이점은 주 2회는 이제 원어 파트가 들어간다. 소설 파트가 들어간다. 하지만 이제 주 1회 같은 경우는 소설 파트는 들어가지 않지만 탭스 문제가 들어간다. 같이 토플 책은 들어가요. 토플 책은 들어가지만 주 1회 의대반은 탭스 문제가 들어가고 원어 파트는 들어가지 않는다.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문법과 리딩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플과 탭스만 문법과 리딩을 집중적으로 한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이제 영어는 어느 정도 하지만 주 2회까지는 좀 힘들고 수학과학을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대반은 중등이 좀 의대반, 초등 의대반보다는 점수가 조금 더 높죠. 목표는 중일 의대반 2월 목표로 지금 점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는 있어요. 지금 상승되고 있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목표하는 목표치까지는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오기는 했어요. 최대한 일단 중일 의대반 목표 점수치 거의 오게끔 만들었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비 중일 관리는 저희가 출석 관리, 테스트, 저희가 출결 관리, 리뷰 테스트. 리뷰 테스트는 문자로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리딩, 그래머, 소설, 문자로 15점 만점에 14점 패스, 10점 페일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은 한국인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딩이나 이런 첨삭은 원어민 선생님이 2주에 한 번씩 첨삭을 해주시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저희는 파이널 테스트,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 저희가 이제 15일부터는 현강이에요. 전부 다 현강으로 바뀌는데 현강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밴드는 좀 활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활용했을 때 아이들하고 좀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숙제 같은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계속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월 말 그때 이제 또 특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은 특강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일단 이번 12월, 1월, 2월 3개월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중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초등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준비하더라도 자기 주도적인 영어 학습, 기본적으로 기본을 탄탄하게 하는 거,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그래머든 리딩이든 영어를 좀 탄탄하게 준비하는 부분, 그 기본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내용에 있어서 궁금한 게 생기면 한 번 더 자기가 파보고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얕게 알아보는 것보다 자기가 이제 깊이 있게 알아보고 리서치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길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고교 학점제라든지 어떤 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취지가 목표가 그쪽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쉬면은 아무리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 환경에 노출을 시켜야 되고요. 중3까지 공부하다가 멈춘다? 그러면 이제 영어 실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최대한 끌어올리고 유지는 시켜줘야 돼요. 계속 준비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꾸준히 노출시켜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회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